경상남도 양산의 평산마을. 보수 성향을 가진 단체의 시위가 4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산에서 약 350km 정도 떨어진 서울 서초구. 이곳에서는 진보 성향 인터넷 언론사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한번 30분 있으면서 한번 들어봐요. 여기 애기 무서워서 소리가 뻥뻥뻥 베이스 소리. 그 사람이 아주 누군지 아주 소음, 욕이 제일 힘들죠. 7시부터 곡 푼다고 배우고요. 자기 기분 나쁘면 배우고요. 평상시 조용하게 살던 사람인데 지옥을 하루 아침에 만들어 놨으니 참으로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매일같이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을 찾았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평산마을에 모인 보수 성향의 단체들. 이곳의 하루는 마을 주민과 시위단체의 실랑이로 시작되는데요. 집에 이사가 그러면 이사가 싫어. 이런 무경우가 어딨어요? 이런 무경우가 어딨어 아줌마? 아니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시위 때문에 조용하던 마을은 소음이 가득하고 매일 경찰들이 출동해 있는 상황. 맨날 대시비 타령이나 하고 우리 집에서 살니까 생존 중이라고요. 직원들 뭐하는 소리 들으냐고. 아니 우리가 살 수도 없다니까. 살 수도 없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소음이라지만 하루 11시간씩 이어지는 시위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3만원 샷사줄로 깜깜국가 끌고 갈 거야. 나 내 손에 죽는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폭언과 협박은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최고 소음도는 85dB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10분 동안 측정해가지고 그 평균값이 65로 정도 만든다. 1시간 내에 75에서 95dB의 소음이 3회 이상 발생하면 확성기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데요. 측정된 소음은 무려 78dB. 시위 현장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직방으로 들리죠. 5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맨날 하고 있어요.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집에 들어가면 우선 창문 먼저 닫는 게 일상이 됐다고요. 들리죠? 뚫고 들어와요. 하루 24시간 중 절반이 넘게 이어지는 시위.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계속되는 소음에 일상이 힘들 정도인데요. 그러면 원래는 열고 살아야 되는데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안 열어봤잖아요. 그럼 집은 뭐 블록집이거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에는 열을 먹고 있잖아요. 원래 문을 열어놓고 자꾸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에 나타나는 시위대.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못 있는 거죠. 특히 싫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덥고 그렇다고 문을 열어놓으면 욕이 들리고. 마을 곳곳에서 빈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위 소음을 피해서 집 밖으로 대피했기 때문이죠.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경로당 가면 집에 뭘 시끄러 뭐 있다고 나주로 만들 못이요. 그나마 시위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경로당. 시위가 열린 이후 이곳이 주민들의 대피소가 됐습니다. 시위가 바꾼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한 달째 가족조차 보지 못한다고. 오는데 지금 내가 못 오도록 했죠. 2, 3주 되었습니다. 애들이 솔직히 내가 봐서 욕부터 먼저 배우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손자를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토일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상까지 생긴다고요. 딱 72시간 이후에 이제 귀가 멍하고 우선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주민 약 10명은 불면과 스트레스를 진단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데요. 거기는 확성기를 사용한다는 거, 또 스피커를 사용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주파 대역이라고 하는 거, 사람 귀를 더 자극하는 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력 손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수면 장애, 또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그럴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죠. 서울의 도심, 주택가에서도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한 인터넷 언론사가 양산 평산마을 시위대에 대한 맞불 시위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집회가 아니라 준 테러다 저는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사과는 못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유감이라는 의견을 표시하거나
양산이 그렇게 편안한 마을로 돌아가면 우리가 집회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경찰과 경호 오토바이가 등장하고 소음은 더욱 심해집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사 옆으로 모여있는 또 다른 사람들, 일명 맞불 시위를 펼치는 보수 성향의 단체인데요. 쟤네들 집회하는 기간 동안 계속 하는 거고요. 쟤네들 집회 기간 동안 계속 저희는 여기를 방어하고 막고 있는 겁니다. 맞불 집회지만은 방어 집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불의 맞불 시위로 이어지는 현장.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변동소음인 시위는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다는데요. 80데시벨 이상인 소음, 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위로 주민들의 평화롭던 일상은 깨졌죠. 현장 인근의 학원에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곳 소음이 66데시벨까지 올라갔습니다. 4층까지가 학원이에요. 애들 교육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을 집어내서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학부모들한테 상의가 뭐죠.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아파트 주민을 만났는데요. 소음의 강도 못지않게 우려된다는 소음의 질. 주민들은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심리도 불안하고 고통이 많이 따르고 또 그다음에 두통 같은 게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 불안감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수험생 있는 학생들은 공부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일상. 시위대 간의 고성이 오가며 혹시 모를 실랑이에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 어린이 노방에 학생들이 많이 꼬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로 보내질 않아요. 이렇게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지금 거의 안 옵니다. 이게 지금 시위로 아파트 인근에 찾아오는 낯선 사람까지 많아지며 아이들의 외부 활동도 부쩍 줄었는데요. 입주민들은 소음 피해 관련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경찰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한덕수 총리는 양산 시위를 언급하며 금도를 넘는 욕설 시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서울경찰청장도 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죠. 서로의 주장을 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혐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가는 시위 양상으로 그렇게 비춰지네요. 피해에 대해서는 좀 무시한 채 행동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헌법에 굉장히 아주 소중한 권리로 행사돼야 될 집회 시위가 오히려 사회적인 큰 논란거리나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한번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상이 마비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 이에 민원까지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5월 112 신고 기준 집회와 시위로 집계된 민원만 무려 4,074건. 저분들이 저는 시위하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죄 없는 우리들을 그냥 군합발로 밟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상당히 괴롭지요. 뭐 저런 그런 평생 저런 거가 아파트에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불안뿐만 아니라 심리가 상당히 압박감을 받는 거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인 시위. 하지만 그 의미가 변질되고 격화된 상황 속 주민들은 오늘도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